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 항생 MC 이선주입니다. 항생을 실시간 리딩 중계로 보고 싶으셨던 분들, 해외 선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전략과 노하우,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로 건당 100원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41.15포인트 상승한 3,348.3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제조업 반등 신호에 상승을 했는데요. 상해 증시 이날 작년 8월 이후 5개월 내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1.99% 상승한 3515.3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2007년 11월 이후 항생 10년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홍콩 증시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당국의 제한 완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알아봤는데요. 이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도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만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북두칠성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와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어제에 이어서 힘차게 여러 시장들이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매 복귀를 이제 좀 들어보면은, 계속 상승하는 매수 추세를 보였는지 아니면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땠나요, 대표님? 어제 이제 오전장부터 하락 움직임이 연말에 작년도 12월 30일 날 나스닥하고 S&P가 전부 다 하락세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년에 들어서면서 화요일이죠. 어제 시작하자마자 갭 상승되면서 지수 상승이 매수 움직임, 지수가 상승 움직임으로 나왔습니다. 그 움직임이 내인장 이후에도 강하게 올라왔고요. 현재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방향으로 움직임 나오면서 항생도 어제 매수 움직임으로 강하게 좀 나온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매수 움직임 강하게 나왔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뉴욕 증시 기분 좋게 상승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역시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지표 호조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좋은 그런 기술주의 상승들로 인해서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또 장중 및 종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들 어떻게 차트에는 반영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잘 올랐어요. 제가 오늘 이제 뉴스 이벤트는 이제 좀 말씀을 이전에 드리니까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좀 보시면은 왼쪽이 S&P 500이고요. 오른쪽이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기술주가 좀 전체적으로 S&P 500하고 나스닥 종합지수를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또 갱신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서 하락세, 연말에 12월 30일 날 하락세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락세가 무색할 만큼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상승세의 움직임은 나스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이전에서 저항대가 6473과 그리고 그 밑에 저항대 6440대에도 저항대가 있었는데 그 라인대를 가뿐히 돌파하면서 메인장 이후에 12시 다가오면서
매수 움직임으로 강하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움직임 자체에서 이전에서 어제장 시작할 때, 연휴 끝나고 시작할 때 이미 시초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제 종가에 대해서 시초가가 갭 상승을 나오면서 매수세로 점진적으로 밀어주면서 메인장 이후에도 매수세로 밀어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글로벌 증시 역시 매수세로 확실하게 좀 밀어주고 있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전에서 조정받았던 구간을 전부 다 회복을 하면서 매수 추세로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상승하는 매수 추세 확실히 보였는데요. 자, 오늘도 그 장이 이어질지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에 반해서 금값은 상승을 해서 9월 이후에 또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유가는 북해와 리비아의 송유관 공급 차질이 좀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그 우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도 차트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금값이 굉장히 잘 오르고 있어요. 네. 금값이 굉장히 잘 오르고 있고요. 달러 약세의 힘도 어느 정도 있지만은 금 자체적인 상방 움직임이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바로 보시면요. 제가 30분 봉으로 보면은 엄청 많이 올랐죠. 지금 1,300달러 넘었습니다. 1,300달러 넘었고요. 거의 일본으로 봤을 때 조정을 지금 많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 강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지만은 12월달 초반부터 전고점, 일봉상의 전고점 1,300 구간이거든요. 1,300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양봉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저항대는 거의 1,340대, 1,340달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도 거의 한 200틱 정도, 150에서 200틱 정도는 더 상승 움직임에 대해서 저항대가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올랐거든요. 골드 자체적으로 상방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달러에 맞춰서 물론 약세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지만 어제 메인장 때는 약간의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 다시 또 회복을 다 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에 대해서 움직임을 뭐 의심할 건 없다. 아직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다. 달러 약세가 움직임이 나오고 유로 상승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는 금값 자체적으로 상방 움직임이 있는데 달러 약세에 더 힘을 얻어서 추진력이 붙었기 때문에 상방 움직임은 1,340달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골드와 뉴욕장이 동시에 상승하는 경우는 잘 없나요? 보통적으로 이제 위험자산이 올라가면은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골드는 반비례적으로 하락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골드는 굉장히 점진적으로 안정적이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매수세로 돌았다기보다는 나스닥과 S&P 보시면은 이전에서 하락세대에서 어제 이상하리만큼 상승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뉴욕 증시가 매수세로 하루 매수 움직임이 나왔다고 계속적으로 상방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진적으로 좀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차트 상호관계를 참고를 하시고요. 어제 뉴욕 증시 상방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골드에 대해서 움직임을 의심하시는 게 아니고 골드는 점진적으로 예전부터 상승 움직임으로 금값이 계속 상승해왔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어제 기술주 중심으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굉장히 강하게 이끄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서 저항대를 다 무시하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조금 더 지켜봐서 오늘 장에 대해서도 매수 움직임 혹은 매도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는 상승을 했잖아요. 뭐 북해랑 리비아 송유관 원유 차질 우려가 완화되면서 그 완화에 대해서 이제 안심이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차트에도 그 하락하는 모습으로 반영이 됐나요? 어떤가요, 대표님? 예, 유가 보시면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뉴스 이벤트, 이제 뉴욕 증시가 뉴스 이벤트랑 이제 비슷하게 상방 움직임으로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네. 반면에 오일 같은 경우에는 뉴스 이벤트와는 좀 다르게 좀 움직였습니다. 물론
종료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떨어진 구간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30틱 정도만 좀 떨어진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거의 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네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도 사실상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에도 상방 움직임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왔지만은 현재 구간에서 60달러 선 안에서 60달러 선 위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틱 차트를 보면은 어제 메인장 이후에 혹은 밤 10시 이후에도 움직임이 그렇게 뚜렷하게는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방세로 눌러주고 있긴 한데 밑에 라인대를 그렇게 60달러를 돌파하면서 하방세가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달러 선에서 돌파를 하고 나서 하방세가 나오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저항대 뚫지 못하면서 계속 위아래로 좀 횡보장 나오면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해야 되고요. 오늘 장에 대해서는 60.50달러나 50달러를 벗어나면서 양봉으로 좀 나오면은 오늘 최고점까지 60.74달러 이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일단은 오일을 해외 선물 장점이 여러 가지 종목을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만 선택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오일은 지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달러 약세 분명한데 달러 약세에 이어서 금값 자체적으로 상방 움직임 점진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금은 무조건 매수로 대응해야 되고요. 네. 굳이 오일 움직임 나오지 않는데 오일 대응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또 주거원유 재고 있는 날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좀 바로 지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제가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ISM 제조업 지수도 있고요. 그리고 API 주거 원유 재고 API 주거 원유 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지표가 좀 많이 있는 날이긴 한데 움직임 자체가 아무래도 밤 12시에 달러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 이외에는 12시 이후에는 뭐 새벽 4시에도 FOMC 회의로 있는데 이때는 대응을 대부분 안 하시죠. 밤 12시에만 좀 조심하도록 하고요. 달러 움직임이 바뀌는지 그것만 오늘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일은 주가오류 재고는 아마 내일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있는 것 같은데 원유 자체에서 오일 자체에서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선택을 해서 뉴욕 증시 잘 오르고 있고요. 골도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으로 움직임 보면서 진입자리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골드는 매수로 대응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일은 자체적인 움직임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응은 좀 피하는 게 좋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초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좀 교육을 할까 하는데요.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추세선과 지지와 저항 많이 말씀하셨지만, 올해 또 첫 시즌이기만큼 또 설명을 다시 좀 요약해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이렇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오늘 아마 항상 시초가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추세와 지지와 저항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뉴욕 증시 많이 올랐죠. 그렇죠. 뉴욕 증시 많이 오르면서 항생 시초가도 굉장하게 상방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36,600선까지 올라왔죠. 네. 많이 어제 마지막에는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내 시초가에서는 바로 상승을 했네요. 네, 시초가가 35,590선에서 많이 갭 상승으로 올라오고 있고 전고점에 대해서 전일 고점에 대해서도 거의 고점 근처까지도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제 새벽장에 대해서 나스닥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생도 상방 움직임에 대해서 좀 움직임이 나왔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 대응도 좋지만은 일단은 매수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전에 대해서 저항대를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1봉을 봐도 그렇고 30분 봉으로 봐도 60분 봉으로 봐도 지금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과거의 내역을 참고해서 저항대를 잡고 지지와 청산 자리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는데 이전에 과거의 이력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잡기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은 관망세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제 매수세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좀 하면서 대응을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일단은 35,500대로 저항대 그어놓고 좀 관망세 가지면서 추세와 지지 저항 때 교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갭 상승, 정말 상승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 흐름 이어질지, 매수 추세로 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관망세 보는 동안에 저희 교육을 할까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거듭 반복해서 또 강조를 해도 모자를 추세선, 그리고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추세선이라는 거는 저번에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은 오늘 좀 간단하게 신년이기도 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항생 관망세 가지고 그리고 추세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항생 대응할 때 26,550선에서 제가 시초가를 좀 잡아뒀고요. 매수 추세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두 저점을 잇는 선이 매수 추세에 대해서 매수 움직임이 지지 역할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매수 움직임이 굉장히 잘 나오는 차트로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이렇게 저점에 대해서 점을 찍어두고요. 200트 기준입니다. 저점에 대해서 선을 그어두고 수직선을 그어놓으면 매수 움직임이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은 이 추세선에 대해서 지지받으면서 매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항생뿐만 아니라 모든 캔들 차트 종목 상관없이 모든 캔들 차트에서 통용되는 그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 움직임이 잘 나온다 하면 추세선에 대해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만약에 추세선을 이탈하면 그럼 바로 매도 추세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어느 정도 이탈하는 선 안에서는 이탈을 하면은 이탈한 만큼의 오히려 반등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면서 매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손절 효과가 있는 거죠. 그 그쵸. 구간을 버틸 수 있는 손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지받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 그리고 손절 라인을 정해서 그 안에서 승부를 보되 많이 이탈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손절 치고 조금 더 움직임 보는 게 좋고요. 움직임이 나올 때는 이렇게 좀 잘 나올 때는 좀 추세선 역할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매도 추세는 두 고점을 잇는 선이 바로 매도 추세선에 대해서 매도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에 매수 추세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림만 보시더라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정말 이제 저희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수는 두 저점, 그리고 매도는 두 고점을 이어서 추세선 확인해 보시고, 항생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선물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응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또 궁금하심 있으면 점 있으시면은 샵 0081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초가 나오고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흐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차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초가 잡히고 나서요. 갑자기 하방세로 쭉 들어왔다가 바로 회복을 했거든요. 네. 이거는 시초가에 대해서 지지를 받은 걸로 뚫었다고 보기 사실상 어렵고요. 매수 움직임으로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움직임 자체가 나스닥도 그렇고 새벽 내내 올랐거든요. 그쵸? 나스닥도 새벽 내내 올랐고, 그리고 항생도 이전에서 어제 오전장에 대해서 매수 움직임이 잘 나왔고, 오후장에서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왔고요. 새벽장에 대해서 매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나스닥에서 뉴욕 증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좀 상방 움직임으로 갭 상승 시작하면서 상방 매수 추세로 밀어주고 있는데 거의 지금 36,600대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죠.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 30,000대에서 시작했거든요. 거의 600대 이상, 거의 한 700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고, 조정받고 좀 떨어지는 구간을 저는 좀 기다려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36,600선 근처에서 조정을 받고 떨어지면 그때 매수 대응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과 그럼 나스닥 시장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지 같은 방향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대해서 제가 10시, 9시부터 제가 좀 선을 좀 그어드릴게요. 네. 이전에서 매수 추세에 강하게 나왔고 지금, 아침, 새벽장에 대해서 살짝 조정받았다 갑자기 매수 추세로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은 약간의 음봉으로 좀 밀리고 있다. 근데 밑에 저점에 대해서 저항대가 살아있거든요. 자, 여기 저항대 그어드릴게요. 6,517 라인의 저항대에 살아있기 때문에 지지받으면서 상방세 나오면은 항생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그리고 항생 초반에 움직임이 굉장히 잘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조정을 받고 떨어져야지 매수로 대응할 거예요. 지금 바로 대응하지 않고요. 나스닥은 밑에 저항대에서 전저점에 대해서 저항대가 살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양봉 나오는 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9시 원래 시간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국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연말 신년 되면서 강하게 매수 추세로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죠. 갭상승으로 나와서 매수 추세 나왔지만 이내 또 좀 물려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저항대로 보시면은 32775 라인에 지금 물려있는 호가죠. 이 라인대에서 방향성 다시 한번 잡을 것 같아요. 매도 추세가 나오면은 매도로 방향성 나오고요. 매수 움직이 나오면은 32830 라인대도 돌파하면서 강하게 매수 움직임 둘 중 하나로 지금 물린 호가에서 지지받으면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선물은 32775에서 계속 물려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향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항생을 좀 보도록 하는데 최근에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을 참고를 좀 안 해도 되는 게 항생 자체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항생의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항생의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은 참고용으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항생 자체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선물과 나스닥과는 좀 더 독자적으로 좀 움직인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꾸준히 상방 추세, 매수 추세 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올 때는 지금 대응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좀 위험한가요? 어떤가요? 물론 지금 바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바로 대응은 나쁘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일장에 대해서 저항대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네. 잘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어디서 조정을 받고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나오고 나서 좀 대응을 하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의 3만 지금 700대까지 올라갔죠. 네. 굉장히 매수 추세로 움직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슈팅했던 구간이 3만 650 라인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 저항대 그거 놓을게요. 저 매수 움직임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대응해서 추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가 낮추면서 대응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저는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직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장 움직임 좀 더 가격 나오는 거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도 움직임이 나쁘진 않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저항을 받지 않고 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에 있을 때 타이밍을 봐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무료 방송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틀 연속할지 오늘의 반응에 따라서 결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자, 오늘 무료 방송의 컨셉,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겠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무료 방송 오늘 진행하면서요. 네. 좀 점진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매수 움직임으로 잘 나오고 있다. 매도 움직임으로 잘 나오고 있다지만은 원칙적으로 소신껏 자신감 가지고 대응해서 결국에는 이번 주도 누적 수익을 만드는 모습을 좀 보여드린다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절대항생 진행하면서 물론 야간 시장에도 제가 센티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 선물 시장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고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는 낮고 대응하면서 충분히 누적 수익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누적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방송 진행하면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누적으로 수익을 쌓아가고 있어요. 거의 지금 제가 실계좌 대회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8개월가량 보여드린 것만, 방송상에서 보여드린 것만 8개월에서 9개월 이상의 계속적인 월 말의 누적 수익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해외 선물 대행하시는데 원칙적인 대응에 대해서 원칙을 좀 바로잡길 원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해외 선물에 대해서 궁금하십니다. 초보인데 좀 궁금하다 하신 분들도 많이들 찾아오셔서 무료 방송일 때 많은 질문 해주시면은 제가 좀 좋은 정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칙 매매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자, 무료 방송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항생 차트를 보니까 3699까지 최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가는 추세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첫 번째 진입자리를 좀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저항대 그어놓은 데다 부딪혔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3650에서요. 오늘 첫 자리 매수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 네. 항생 30650에서요. 매수로 대응하고요. 손절호가는 20개면은 30인데 20개 이상으로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자리이기 때문에. 네.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 움직임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손절호가는 23개로 잡아서 매수 움직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자리 조정받고 떨어지는 움직임 자리까지 좀 기다렸습니다. 네. 자, 23틱으로 잡으셨네요. 그러면 3627이 됐는데요. 자, 3650에서 매수 대응을 하셨고, 손절호가 23틱으로 잡았습니다. 속보 좀 전해드릴게요. 상해 종합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0.02% 하락한 3,347.74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하락하는 좀 추세의 전환이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시 매수로 갈지 한번 차트를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서 뉴욕 증시가 매수 움직임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오늘 항생 시작하면서 시초가가 갭 상승으로 나오면서 밑에 꼬리 부분 만들다가 결국엔 시초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매수 움직임으로서의 움직임이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구간은 이전에 매수 움직임에서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650선에서 저는 지지 저항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서 강하게 3700대까지 올라온 슈팅 자리에서 저항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3650에다가 좀 매수로 진입을 해놨고요. 만약에 올라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래도 3686까지 3686까지 청산호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지정가로 청산호가 잡아주시고 30686에서 청산 자리 잡아두고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650선에서 지지선 그으셨는데 이 부분에서 기가 막히게 반등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네요. 네, 자 30686에서 청산하면서 오늘 첫 자리 좋은 수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 빠져나왔습니다. 깔끔하게 네, 수익권에 들어섰는데요. 3680에서 1차 청산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3650에서 정확하게 그 지지선을 찾아내셨는지 많은 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대표님이 보시는 그 기준이 있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진입자리 일단은 36틱 수익으로 시작을 했고요. 일단은 중요한 게 제가 일단은 지금 저항대를 잡을 때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움직임 좀 확인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확인하시는 동안에 항생지수가 소폭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0.47% 상승한 3658.73포인트로 시작됐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대표님, 지금 확인이 되셨나요? 항생이 지금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보여서, 네. 제가 좀 밀었고요. 지금
3650선에서 왜 대응을 했냐면은 이전에서 매수 움직임이 잘 나왔죠. 그렇죠. 네. 이전에서 매수 움직임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추격적으로 대응을 안 했습니다. 추격적으로 대응을 안 했고요. 매수 움직임 시초가에서 강하게 밀어줬는데 여기 구간은 뭐냐? 여기 밑에 분봉에서 꼬리 부분입니다. 꼬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초가 건들거나 시초가 지지받고 계속적으로 매수 움직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조정을 좀 시초가까지 건들면은 제가 매수로 잡으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안 왔고요. 계속적으로 매수 움직임이 나와서 대응을 안 했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좀 점진적으로 좀 조금씩 밀어주면서 매수 움직임이 나왔는데 갑자기 3650선에서 슈팅으로 3700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좀 줌인을 좀 해드리면은 이전에서 움직임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이전에서 움직임하고 다른 게 점진적으로 밀어주다가 갑자기 음봉이 하나도 틱차트로 봐도 거의 안 나오는 선에서 슈팅 자리로 나와서 3700대 근처에서 부딪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떨어졌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저항대를 잡을 때는 이전에서 과거의 이력들을 확인하고 제가 저항대를 잡는데 이력대가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슈팅 자리를 시작된 구간에서 저항대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슈팅 자리 근처에서 5분봉 봤을 때 5위평 구간에서 맞물리는 조정받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손저로가를 27까지 잡으면은 여기 전봉에 대해서 전일봉 밑에까지 줄 수 있거든요. 네. 전봉에 대해서 5분봉 보시면은 전봉이 지금 저점이 30633이에요. 저희 손저로가가 30627이었죠. 네. 전에 있던 양봉에 대해서 저점까지도 버티면서 5위평 구간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슈팅 자리에서 저항대 유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잡았고요. 당연히 청산 자리는 전고점 전에서 그냥 빠져나오면서 전고점 전에서 빠져나와도 36틱 수익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익 금액이죠. 그러네요. 네, 어제도 이런 식으로, 이어서 오늘도 36틱. 지금 첫 시작이 네. 되게 좋으네요. 2018년 들어서요. 네, 이런 식으로 오늘 첫 자리 좋은 수익으로 좀 시작을 하고요. 네.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첫 자리 좀 좋은 네. 수익으로 가져가면서 대응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네. 어제는 정말 두서없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냥 올랐어요.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방향성이 없는 게 아니죠. 방향성이 없는 게 아니고 조정도 안 받고 매수 움직임을 워낙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진입 자리에 대해서 대응하기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진입 자리에서 대응을 어제 했었는데 평단가 낮추면서 추가 매수하면서 대응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에 대해서 3700대에서 분명히 저항받고 지금 떨어졌거든요. 저는 이런 장을 좋아해요. 어느 정도 방향성의 지지와 저항대를 가격이 나오면서 가격 호가가 나오면서 방향성이 나오는 이런 장이 저희한테 좀 시장 대응하기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상방 움직임이 워낙 쭉 나오고 수직선으로 올라가면은 아예 포지션을 들고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수익 금액으로 갈 수 있지만은 이런 포지션이 이런 미래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면서 진입하기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대에 맞춰서 움직일 때 저희가 원칙적으로 대응해서 좋은 수익권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항생에서 36틱 수익 거뒀고 지금 3650선에 대해서 지금 마찬가지로 좀 부딪히고 있어요. 그렇죠? 이전에서 저희 청산하고 나서 전고점을 살짝 돌파를 해서 제가 좀 관망세를 가졌었는데 3700 라인에서 3700 라인 전고점에서 약간의 돌파가 오히려 하방세가 나왔죠. 이전에서 추세선 말씀드릴 때 저항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이라도 이탈을 하면은 오히려 강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강하게 이탈을 했을 때 지지받고 올라가면은 그때는 매수로 진입을 하는데 지지받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다시 한번 떨어지는 구간으로 보였거든요. 그렇죠? 이전에서 전고점에 대해서 약간의 이탈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매도 추세로서의 움직임이 조금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리고 지금은 3650 라인대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방향성이 그러니까 매수 움직임이 쭉 나왔다가 전고점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또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중요한 게요. 우리가 수익을 먹었던 구간이죠. 3650선하고 3700대죠. 3650대하고 3700대인데 이 안에서 저희가 수익을 받던 구간에서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고, 현재 3650대에서 호가가 위아래로 많이 쳐대면서 방향성 아직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첫 자리대에서 수익 금액을 그대로 36띠 가져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리는 조금 더 보도록, 조금 더 관망세 가지면서 다시 한번 방향성 나오면은 진입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관망세 보는 동안에요. 국내 선물과 나스닥 흐름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확인해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항생은 말씀드렸다시피 좀 관망세 가지도록 하고요. 네. 국내 선물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32775 라인대에서 지금 물려 있습니다. 32775 라인대 지금 물려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초반에 매수 움직임 나와서 상방세 32775 라인대에서 지지받으면서 양봉 나왔지만 갑자기 하락세다가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방향성 없이 그냥 물려 있어요. 그렇죠? 이런 장에서는 지금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대응하시면 안 되고, 아마도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11시 좀 나오면서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항생이 물려있는 3650대와 거의 비슷하게 좀 그 저항대에서 물려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노란색 수직선으로 그어놓은 자리가 오전 9시부터의 움직임이에요. 오전 9시 움직임이고, 밑에 제가 6517.50에다가 제가 저항대를 그어놨는데, 이전에서 부딪혔던 구간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제가 아까 오전장에 대해서 시작을 할 때 나스닥이 여기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6517 라인 1.17.50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양봉이 나오면은 항생이 매수 움직임으로서의 움직임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지지받고 양봉으로 좀 나온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죠. 오전 아무래도 낮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시간대는 낮 시간이지만 뉴욕 증시는 지금 한참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이 빠르진 않지만은 그나마 지지와 저항대에서, 이 저항대에서 지지 역할 받으면서 양봉으로 좀 나왔다라는 것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생을 그렇게 나스닥 움직임 보면서 항생에 대해서 움직임을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흐름이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참고는 하되 항생의 자체적인 움직임에 더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방 추세, 매도 추세로 좀 전환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워낙 초반에 상승했기 때문에 다시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급 반전을 했을 경우는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무리한 또 매매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은? 일단은 항생이 매수 움직임으로 강하게 나왔다가 저희 수익 청산했고요. 그리고 전고점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 지금 매도 추세로 나오고 있거든요. 3650대에서 물려있다가 결국에는 매도세로 나오면서 시초가 근처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시초가에서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은 시초가에 대해서 돌파를 할 걸 예상해서 매도로 대응하느냐라고 보면 좋은데, 지금 나스닥이 제가 그거는 저항대 돌파했죠? 네. 나스닥이 제가 그거는 저항대 돌파하면서 음봉이 나오면서 하방세 나오면서 떨어졌는데, 항생도 3650대에서 무너지면서 하방세 나왔고 시초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상방운이 나왔다가 시초가를 처음 건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워낙 전고점에서 좀 강하게 밀어줬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두 번째 진입 자리는 대응 조금 더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확실히 대응하기에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 뭐 국내 선물 나스닥도 그렇고 아직 뭐 확실한 방향을 참고할 만한 그런 지표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방향이 나왔을 때 시초가와 저항선 이 중간에서 이제 추세를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께서 가장 참고하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을 같이 보셔야 되고요. 네. 항생 자체적인 움직임을 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뭐 달러를 볼 필요는 없어요. 항생 지수번에 달러 볼 필요 없고요. 뉴욕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를 보시면 좋은데 지금 만약에 항생이 매도 추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고점에서 전고점과 전저점을 오히려 갱신하면서 하방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시초가에 대해서 저항을 받은 걸로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3600, 한 40달러 선에서 매도로 대응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국내 선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 갑자기 틱차트로 봤을 때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거든요. 327, 75 라인대에서 지지받으면서 하방세 나올 수 있고요. 거기다가 나스닥도 이전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저항대 6,517.50 라인대 돌파하면서 음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참고를 지금 보시면은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 전부 다 전고점에 대해서 전고점도 갱신하면서 하방세 나오고 있고 밑에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하방세로 밀어줬다라는 게 가장 좀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도 거기에 맞춰서 하방세가 좀 나올 것 같은데 하방세가 나오다가 시초가에 대해서 저항대 있기 때문에 시초가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저항받고 올라왔을 때 진입자리를 매도로 잡을 때 시초가 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잡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수익 36틱의 수익을 거뒀는데요. 저는 사실 수익을 거둔 것도 놀랍지만 가장 또 인상이 깊었던 게 계속 고가 그 상방 추세를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항선을 3650에서 그으신 그 어떤 분석력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까도 자세히 해주셨는데 또 못 들으신 시청자분들도 있으시니까 한 번 더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그 저항선을 3650에 그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650에서 저희가 매수로 첫 진입자를 잡았거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좀 이렇게 좀 분명히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만 좀 주민을 해드리는데 네. 이전에서 매수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어요. 이전에서 매수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는데 제가 딱 진입한 자리가 지지받으면서 매수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3650짜리였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걸 제가 예상을 해서 들어간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이전에서 매수 움직임에 대해서 잘 나올 때 일단은 첫 번째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요. 조정을 받고 떨어지는 구간을 기다렸고요. 그 조정받고 떨어진다고 가정하면은 3650선에 대해서 매수 움직임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슈팅 자리라고 그러죠. 그 시작된 슈팅 자리 강하게 양봉이든 음봉이든 강하게 슈팅 자리로 나온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시작이 될 때 매수 움직임이 다시 한번 떨어지면 그 거기가 저항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시초가에서 지지받으면서 상방세 나오는데 조정받을 때 2평선에서 5위평 구간에서 5위평 구간 근처까지 떨어지는 조정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진입 자리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슈팅 자리에 저항대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조정받고 계속 양봉으로 두 번 나왔는데 이번에 음봉 나오면서 조정받을 때 5위평 구간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5위평에서 물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로 진입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전봉, 5분봉으로 봤을 때 양봉의
저점, 양봉의 저점 이상으로 손절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양봉 이상, 양봉의 저점의 이상으로 손절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보셔서 봐서 대응을 좀 했습니다. 네, 또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빠른 움직임 속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너무 많은 여러 가지들을 참고를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연습을 한다면은 좀 다른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도 따라갈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팁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순간적으로 네. 저처럼 뭐 이평도 보고 틱차트도 보고 이렇게 한 번에는 어렵고요. 네. 초보자분들에 한해서 매매를 좀 해보신 분들은 금방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일단은 분봉 차트로 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항생대응 할 거면 초반에는 5분봉 보시고요. 네. 오후장부터는 15분봉 이상으로 좀 보시고 그리고 크루드 오일이나 골드, 유로 같은 경우에는 5분봉보다는 15분봉 이상 15분봉이나 30분봉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 캔들의 그 꼬리 부분 있죠. 네. 그거는 다 첨삭을 하시고요. 캔들 꼬리 부분 다 첨삭하셔서 저항대 그으세요. 저항대 그고 거기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많은 실력이 많이 느실 겁니다. 그것만 하시더라도 많이 느실 거고요. 그리고 그 대응 자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틱차트도 보고 분봉 차트도 보면서 동시에 이제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하고 또 다른 증시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래를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 보는 눈이 초보자분들보다는 좀 많이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어렵거나 버거우면은 오히려 한 가지도 못 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한 가지만 보고 대응을 할 거라면은 분봉 캔들로 봤을 때 꼬리 부분을 첨삭을 한 다음에 꼬리 부분, 그러니까 캔들, 이제 전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전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꼬리 부분은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몸통만, 캔들의 몸통으로만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 저항대를 잡으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대응하시면은, 한 달만 대응하시더라도, 굉장한 수준에 이르를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의 리딩을 잘 또 따라 한다면은 또 보는 눈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오후장 전략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대표님, 오후장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오후장 전략 듣기 전에요. 네. 지금 그 원칙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해외 선물 대응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무료 방송 하니까 오늘 밤 시간대 새벽 밤 12시 반까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료 늦게까지 방송 할 하시네요. 때 네. 야간 리딩도 진행하니까 꼭 오시고요. 오후장 전략은 3650대에서 다시 한번 매도 대응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시초가에 대해서 청산 잡아주시고 만약에 매도 움직임으로 시초가까지 3590대까지도 무너진다 하면은 매도로 바로 추격해서 대응하는 것도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3650에서 매도 대응으로 지금 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후장 전략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무료 방송 오늘 하는 날이니까요. 또 오후장은 무료 방송과 함께 이용하시면 보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첫 자리부터 36틱의 수익으로 또 이렇게 방송 중에 보여주신 여건men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매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